이번에 이토록 친밀한 배신자에서는 과거 하빈이 동생의 죽음에 관한 이야기가 밝혀졌습니다. 대체 과거에 무슨 일이 있었길래 부녀 관계가 파탄났는지 궁금했는데 정말 엄청난 사연이 숨겨져 있었죠. 과거 장태수는 가족들과 함께 평범한 피크닉을 떠나게 되는데요. 여기서 하빈이의 남동생이 죽는 비극이 발생하고 맙니다. 얼핏 보아서는 높은 절벽에서 추락사한 듯 보였는데요. 묘하게도 하빈이의 옷이 피투성이었습니다. 그리고 주변 상황은 마치 하빈이가 남동생을 해친 것 같은 단서들이 이어져 있었죠. 단순히 높은 곳에서 추락한 것이 아니라 여기저기 이상한 흔적들이 널려 있었던 겁니다. 예를 들어 아들이 추락한 장소에서 다소 떨어진 주변에서 핏자국과 하빈이의 손수건이 발견되었던 것이죠. 장태수는 그때부터 딸 하빈이가 아들을 죽였을지 모른다는 의심을 시작하게 됩니다. 여기서 저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하빈이는 절대 범인이 아니라는 것을요. 동시에 왜 이 드라마의 제목을 동명소설과 똑같이 지었는지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이 드라마의 동명소설은 사람들 속에 자연스럽게 섞여 사는 소시오패스들에 관한 이야기를 설명하고 있는데요. 소시오패스들은 우리가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모두 살인을 하거나 엄청난 범죄를 저지르지는 않습니다. 그들은 그저 타인과 교감하는 법을 모르거나 감정 표현이 서투른 경우가 많죠. 하빈이는 동생을 살리기 위해 노력했지만 사고로 죽어버린 상황에서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 몰랐던 게 아니었을까요? 애초부터 감정 표현이 서투른 뇌구조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이때 하빈이는 동생이 죽었다는 슬픔의 감정을 느끼지는 못하지만 아버지에 대한 서운함과 분노의 감정은 느낄 수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때부터 하빈이는 나를 의심하는 아빠가 야속하고 미웠겠죠. 그리고 그때부터 장태수는 딸을 의심하면서 살아야 하는 지옥 밑바닥으로 떨어진 것 같습니다. 장태수가 하빈이에게 보여주는 모습은 아빠라고 하기에는 차갑기 그지없는 모습들 뿐입니다. 이번에 다빈이가 할머니를 집으로 불렀는데 아빠라는 사람이 한다는 말이 대체 할머니를 부른 저희가 뭐냐? 였습니다. 딸에 대한 믿음이 완전히 바닥난 장태수의 극단적인 모습을 볼 수 있는 부분이죠. 이렇게 자신을 믿어주지 않는 아빠에게 하빈이가 좋은 감정을 가질래야 가질 수가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점점 삐딱하게 나갔고 지금의 관계에까지 다다른 것 같네요. 솔직히 그 어린 나이에 동생을 죽일 이유가 있었을까요? 엄마 역시 자살로 위장해서 그녀가 얻을 수 있는 것 없었을 겁니다. 엄마가 죽으면 자신을 의심하는 아빠에게 맡겨줘야 하는 상황이니 말이죠. 만약 엄마가 딸이 동생을 죽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더라도 아무것도 하지 않았을 겁니다. 엄마니까 끝까지 딸을 믿으려 했겠죠. 고로 하빈이가 엄마나 동생을 죽일 이유는 전혀 없어 보입니다. 결국 하빈이가 사이코패스라서 냉철해 보이는 게 아니라 냉철해 보이기에 사페로 보여지는 게 아닐까 하네요. 하빈이는 아빠가 자신을 의심하고 있다는 사실이 무엇보다 상처일 겁니다. 그래서 일부러 아빠를 도발하는 말들을 내뱉은 거겠죠. 나를 의심하는 아빠에게 딸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반항 같은 거라 생각됩니다. 이런 최악의 상황에서 이번 송민아 사건이 터져버린 것 같네요. 솔직히 이건 장태수가 딸을 믿어줄 마지막 기회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빈이는 분명 사건과 관련이 있지만 범인은 아닐 겁니다. 장태수는 자기 딸을 유력한 용의자로 의심하고 있는데요. 어쩌면 이번 사건으로 인해 장태수는 딸에 대한 믿음을 찾게 되고 파탄난 부녀관계 극적으로 회복되는 결말을 가져올 것 같습니다. 하빈이는 절대로 범인이 아닐 겁니다. 이 드라마는 사이코패스의 살인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 믿음에 관한 이야기 같네요. 과연 앞으로 어떤 이야기가 전개될지 벌써부터 다음 회가 기다려집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